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유족급여 및 장애비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족급여 신청은 언제쯤 결론이 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전화를 몇 차례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데 왜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유족분들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 확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처럼 전화가 오는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려 보면, 국민연금법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을 정하고 있는 조문에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재법, 선언법, 그리고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유족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그 수급액을 50%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혹여나 산재로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온전히 100%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50%만 지급할 것인가 이처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급여 신청을 준비하시는 유족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처럼 확인 전화가 오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사실대로 현재 산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산재가 접수되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산재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가 진행되어서 1차 결정에서 불성이 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고 답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 중에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그 유족연금을 일부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족연금 50%를 우선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지급하도록 요청하신다면 그 50% 금액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산재가 주 승인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50%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고, 그리고 만약 산재가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이 난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100%를 보전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았던 50%는 모두 소급해서 일시에 유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정산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산재가 되든 안 되든 국민연금의 그 유족연금은 50%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50%만이라도 먼저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 사건이 발생하면 한두 달 안에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소재기 여부에 대한 확인 문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문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권자인 고인의 내역이 기재되어져 있고 사고 내용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재보상 금액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유선전화 내용에 대한 확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만약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재보상급여 수령 여부를 기재하는 것 안에 산재 신청 후 진행 중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시켜 놓든지 아니면 최소 금액인 50%만을 지급하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확인서 맨 아래쪽에는 손해배상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가해자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 측과 별도의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가 있다면 합의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미합의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의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가해자 또는 사업주와 민사상 고의 또는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산정과 산정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그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합의 여부에 대하여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산재전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에 최종 판단하시는 것도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합의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위로금조로 받은 금액이나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명목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의 의미로 지급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 미수령란에 체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 본인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기재하시면 아무 이상 없이 동서류는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로 보상받는 부분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의 그 유족연금액이 2분의 1로 삭감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에서는 산재급여와 중복급여의 그 조정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회사 측과 합의하거나 가해자 측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 금액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산재보호법상 그 유족보상금 수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 중 다른 보상과의 관계 부분에 대한 설명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을 제가 링크해서 한번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을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구독 여부를 확인하신 후 구독 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으면 구독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신 모든 분들께 새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